그래도 삶에는 작은 기쁨들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정이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냄새를 맡을 때, 준호가 아빠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할 때, 퇴근길에 노을이 유독 예쁠 때, 이런 순간들이 나를 버티게 해준다. 지난주 일요일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오늘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숙제? 경영학 과제인데 중소기업 사례 조사하는 거예요. 아빠 회사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준호와 함께 책상에 앉아서 내 회사 이야기를 해준 시간이 오랜만에 즐거웠다. 아들이 내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메모하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이럴 때는 경제적 어려움도 잠시 잊어진다.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구나. 몰랐어요. 그래? 재미있나? 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네요. 존경해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요즘 나는 스스로를 존경하기 어려웠는데 아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수정이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도 위로가 된다. 저녁에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또는 함께 TV를 보면서 나누는 일상의 이야기들. 수정이가 마트에서 만난 재밌는 손님 이야기, 동네에서 일어난 사소한 사건들, 날씨 이야기까지도 소중하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뭔데? 어떤 할머니가 계란을 하나씩 골라서 사시는 거예요. 30개들이 한 판을 다 뜯어서 하나하나 다 만져보시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손자가 계란을 좋아해서 제일 싱싱한 걸로만 골라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생각한다. 사랑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구나. 계란 하나도 정성스럽게 골라주는 마음, 그게 사랑이구나. 하지만 이런 따뜻한 순간들도 계산기 소리와 함께 온다. 준호와 함께 과제를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서는 다음 달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라는 생각이 맴돌았다. 수정이와 대화할 때도 이번 주 생활비가 부족한데? 라는 걱정이 따라온다. 가끔은 작은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다. 준호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주고 싶고 수정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싶고 혼자서라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마시고 싶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친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희생이라는 말이 요즘 자주 떠오른다. 내가 뭘 희생하고 있는 건가? 개인적인 즐거움? 여유? 아니면 꿈? 정확히 무엇을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것도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을 희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더욱 복잡해진다. 어제는 수정이가 파마를 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온 수정이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뻐. 훨씬 젊어 보여. 진심이었다. 수정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파마비 3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우리 가족을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삶을 꿈꿨었다. 25살에 결혼했을 때 나는 10년 후에는 과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15년 후에는 부장이 되고 아이는 명문대에 보내고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도 자주 다닐 거라고 상상했다. 그때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것 같았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오르고 생활도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수정이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나는 10년 후에는 하와이에 가자고 말했었다. 수정이는 웃으며 정말요? 라고 물었고 나는 자신있게 그럼이라고 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참 순진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몰랐다. IMF가 오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 대리로 승진한 건 결혼한 지 7년 후였다. 과장 승진은 그로부터 또 8년이 걸렸다. 지금도 여전히 과장이다.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는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능력이 부족한 건지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처세가 서투른 건지 모르겠다. 아들 준호를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든다. 준호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 대학교도 나보다 좋은 곳에 다니고 영어도 나보다 잘한다.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루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속도도 빠르다.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된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률을 보면 나 때보다 훨씬 어렵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있는 일자리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준호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과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아빠 저 졸업하고 뭐 할까요? 지난달 준호가 갑자기 물어봤다.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나? 친구들이 다 취업 준비하라고 해요. 요즘은 대학교 2학년부터 스펙 쌓기 시작한대요. 스펙, 토익, 토플, 자격증, 인턴십, 봉사활동. 내가 취업할 때는 없었던 것들이다. 그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면접 잘 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구나. 준호야 너는 뭘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척성에 맞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장. 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 있기는 한 건가? 30년 전에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장들이 지금도 안정적인가? 내가 다니는 회사도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른다. 매년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매년 몇 명씩 명예퇴직을 당한다. 나도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55세까지? 60세까지?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상상해본다.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안정적인 직장 대신 사업을 했다면? 좀 더 공부해서 전문직이 됐다면?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로 갔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도 가끔은 그런 상상에 빠져든다. 다른 삶을 살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수정이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문학을 좋아했다.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읽는 것도 좋아했다. 언젠가는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꿈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그런 꿈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 생계가 더 중요했으니까. 지금도 가끔 글을 써보고 싶을 때가 있다. 내 이야기를 내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글로 표현해보고 싶다. 하지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다. 20년 넘게 숫자와 보고서만 다뤄온 내가 무슨 글을 쓴다고? 현실과 꿈 사이에서 나는 점점 현실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가끔은 아쉽다. 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언제 그 꿈을 다시 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준호에게는 다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안정만 추구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꿈만 쫓다가 나처럼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준호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자신은 좀 더 준비를 잘하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밤 11시가 넘으면 집안이 조용해진다. 수정이는 내일 아침 일찍 마트에 나가야 해서 먼저 잠자리에 들고 준호도 방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찍 잠든다. 이 시간이 되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한다. 책상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낸다. 수첩 크기의 작은 가계부지만 여기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수입과 지출 매일매일의 생활이 숫자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 지출 교통비 4,800원, 점심 도시락 재료비 3,000원, 준호 용돈 1만원, 아파트 관리비 15만원, 한 달 수입 내 월급 320만원, 수정이 파트타임 급여 85만원, 총 405만원, 한 달 고정지출 아파트 대출 원리금 120만원, 관리비 15만원, 보험료 25만원, 휴대폰 요금 12만원, 인터넷비 3만원, 카드값 평균 80만원. 벌써 255만원이 나간다. 남은 돈 150만원으로 식비, 교통비, 의료비, 준호 용돈, 기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3인 가족이지만 여전히 빠듯하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는 머리가 아파온다. 이번 달은 준호 등록금 때문에 적금을 깼다. 다음 달에는 아파트 보일러를 수리해야 한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다. 통장 잔고 23만 4천원. 다음 주까지 버텨야 할 돈이다. 카드값 결제일도 다가오는데 이번 달은 평소보다 많이 썼다. 수정이 파마비, 준호 교재비, 그리고 회사 동료 결혼식 축의금까지. 축의금 10만원을 낼 때도 고민이 많았다. 5만원을 낼까 10만원을 낼까? 다른 동료들은 얼마나 낼까? 결국 10만원을 냈는데 그 10만원이 우리에게는 사흘치 생활비였다. 한숨을 쉬면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본다. 부업을 할까?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버겁다. 대출을 더 받을까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이미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은 어렵다. 신용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찬 상태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도 생각해봤지만 이르면 안 되는 돈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다.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우리 가족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가계부를 덮는다. 오늘도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침실로 들어가면 수정이가 자고 있다.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내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아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내가 부끄럽다. 수정이가 뒤척인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응 이제 자려고. 요즘 너무 늦게 자는 것 같은데 몸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다. 몸도 마음도 지쳐간다. 잠들기 전까지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계속된다.
내일 써야 할 돈, 이번 주에 해결해야 할 일들, 다음 달까지 마련해야 할 돈들.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 그냥 어디 멀리 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나는 가장이고 이 가족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새벽 2시 3시. 결국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다. 그리고 5시 30분에 다시 알람이 울린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그럼에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오늘도 하루만 더 버텨보자. 어제 저녁 뜻밖의 일이 있었다. 준호가 갑자기 안아달라고 했다. 21살이나 된 아들이 아빠에게 안기고 싶다니. 처음엔 당황했지만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빠 고생 많으세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요즘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요. 제가 빨리 취업해서 돈 벌게요. 목이 메었다.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준호는 다 알고 있었던 거다. 준호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가족 일에 책임져야죠. 그날 밤 수정이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당신이 밤마다 한숨 쉬는 소리 다 들었어요. 미안해요.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우리 같이 극복해봐요. 수정이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가족이구나. 그 후로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준호는 알바 시간을 좀 더 늘리겠다고 했고 수정이는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나도 부업을 찾아보기로 했다.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 횟수를 늘렸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들을 정리했다. 준호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줄이고 알바에 더 집중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빠, 오늘 알바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카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손님들과의 재미있는 대화,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운 이야기, 사장님이 칭찬해준 이야기까지. 아들이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안쓰럽다. 수정이도 마트에서 정규직 자리에 지원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전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10년 넘게 파트타임으로만 일했는데 이제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니. 합격하면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180만원 정도 될 거야. 그럼 우리 형편이 많이 나아지겠네요. 그렇다. 수정이가 정규직에 합격하면 우리 가게는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 하지만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다. 나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주말에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있다. 50대 중반이지만 배울 수 있는 게 아직 많다는 걸 깨달았다.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다. 승진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자원해서 참여하고 자기개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다. 혼자 끙끙 앓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어제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돈이 들지 않는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준호가 어릴 때 자주 갔던 놀이터에서 잠시 쉬면서 수정이와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가 좋았네요. 그때도 힘들었어. 준호, 기저귀가 분유가 때문에 고민 많았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희망이 있어야죠. 그렇다. 희망이 있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 노력하면 분명 더 나아질 것이다. 수정이가 정규직에 합격하면, 준호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내가 승진을 하면 그런 희망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면 된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가족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50대 중반이라고 늦은 게 아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준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일지도 모른다. 어려움 앞에서 꺾이지 않고 가족과 함께 극복해나가는 모습,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일 것이다. 어제 준호가 말했다. 아빠,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집보다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사랑으로는 부족하지 않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여전히 돈 걱정은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긴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명의 남편으로서 나는 계속 걸어가겠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들을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